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웨이니입니다. MLB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선수에 대한 아쉽다라는 언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편으로 양현종이 전성기에 가도 달랐을까 2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시즌이 끝나고 메이저를 진출 선언했었다. 하지만 MLB에서 성적이 많이 처참했고 AAA에서도 선발로 나왔지만 AA 리거 급의 성적이 나왔다. 양현종의 이름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나쁜 성적이었다. 2020년에 급격한 성적 하락이 있었고 2021년 실패 후 2020년부터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었다. 현재는 약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생각인 게 타신투병에도 적었던 볼넷이 2020 단순 타고 투저에서 급증했고 2022에 존이 넓어졌음에도 9이닝당 볼넷이 더 높다. 전성기 때는 타자를 체급으로 눌러서 별 무리 없이 끝났던 이닝이 지금은 끌리는 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뒷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표다. KBO는 AA와 엄청 근접해 있고 실제로 AA로 평가하거나 후하게 쳐줄 때 AA 플러스 정도로만 봐준다. AA보다 AA에 가깝고 AA보다는 확실히 아래라고 보면 된다. 반면 NPB는 KBO와 AA의 격차보다 AA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보통 AAAA, 쿼드러플 A, AAA 플러스로 본다. 그 격차보다 훨씬 큰 게 NPB와 MLB의 격차다. 이걸 알고 가야 뒤에 나오는 육각형 그래프를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문구로 가장 많이 본 내용이 양현종은 KBO에 있을 때 거의 적수가 없었다. 전성기에 갔으면 선발 가능하다. 이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들이었다. 2016 시즌이 끝나고 1차 FA 때 기준으로 삼았다. 이유는 포스팅 당시 2014 시즌 후에는 윗 리그를 노릴 만한 성적인지 향후 성적이 더 상승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양현종의 전성기는 개인적으로 15에서 19년으로 잡았고 시선에 따라 길게 잡으면 14에서 19로 봐도 된다고 본다. 그래서 16시즌 후에 진출을 가정해서 예상되는 성적과 보직을 투표를 열었고 감사하게도 192명이나 되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채널이 커서 1000에서 2000의 투표면 더 좋겠지만 현 상태의 투표로 볼 때 5선발과 롱릴리프로 쏠린다. 원포인트나 약팀의 스윙맨 마이너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나의 생각은 여론과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건부로는 5선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유는 차차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할 것이다. 메이저 스카우트의 평가가 아닌 저의 기준으로 각 리그별로 20-80 스케일로 평가할 예정이고 20에서 80 각 해당되는 100분위 를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양현종 전성기를 평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65 정도를 받는다 봅니다. 항구적인 올스타를 의미하고 혹여나 2선발 투수라는 문구를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위에 1선발은 각 팀 1선발이 아니라 사이영상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2선발 투수의 의미는 각 팀 1선발에서 리그 최고에 준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모난 곳이 없고 두루두루 다 갖춘 선수. 이런 선수를 보통 육각형 선수, 원석형 선수라고 한다. 여기 조금 튀어오는 부분이 스태미너 체력이다. 양현종은 2014에서 2022까지 170이닝 이하가 없다. 절대적인 장점은 무엇도 아닌 스태미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닝 소화력으로 봐도 된다. 남들보다 차별화된 부분으로 70을 준 것이다. 류현진이 더 적은 경기체제에서 더 좋은 소화력을 보였다. 류현진을 80으로 잡았을 때 70으로 준 것이니 기아 팬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현종은 KBO에서 S에서 S+의 성적을 찍을 때 뚫고 나오는 장점으로 누른 것이 아니다. 큰 육각형에서 나오는 체급으로 누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애매해지거나 위험한 타입이다.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적 기대치가 떨어진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려고 한다. 변화구도 KBO 기준으로 충분히 좋은데 문제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다. 슬라이더 기준으로 윤성민, 김광현을 75에서 80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80이 가능하다. 이 세 명처럼 뭔가 하나 그래프를 뚫고 나올 만한 특수한 변화구가 없다. 그렇다고 제구력이 특출나지는 않다. 타신투병 때 9이닝당 볼넷이 3.5개 근처였고 거의 2개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해서 제구력이 엄청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합적인 체급으로 누른 것이다. 완급 조절을 하다가 카운트가 몰리거나 득점권의 주자가 위치하면 코너를 정확하게 찌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위치에 좌완 플러스 빠른 구속으로 눌렀다. 그 위치에 찌를 수 있는 것도 좋은 건 맞는데 윤성환처럼 핀포인트 제구로 코너워크를 하는 타입은 아니다. 구속도 완급 조절을 해서 평속이 떨어지지만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평속을 미친 듯이 올릴 수 있나? 그건 또 아니다. KBO 기준에서 65 정도 점수를 매긴 것이다. 경기 운영에서 때로는 맞춰서 때로는 스터프 능력을 발휘한다. 류현진을 80으로 보는데 양현종이면 65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뚫고 나오는 특출난 장점이 없다. 전체적인 능력에서 골고루 상위 6.7%로 KBO에서 체급이 높은 것뿐이다.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KBO가 10개 팀을 진행이 되는데 1군에 잠깐 뺏고 마는 투수를 제외하고는 10팀 20명에서 간단하게 200으로 잡을 시 6.7%면 상위 13에서 14명이다. 분명 좋은 건 맞는데 상위 리그는 가장 어려운 타입이다. 왜냐면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그래프 칸이 한 칸씩 줄어든다. 그럼 차례차례로 올라가 보자. 트리플 A로 올라가면 60 정도의 육각형이라 생각한다. 전성기 때 갔으면 2021처럼 트리플 A에서 개박살나지 않았을 것이다. 스태미너를 10 낮춘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열악한 마이너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한 단계 올려서 MPB 기준으로 잡아보자. 전체적으로 50을 뛰며 스태미너는 60으로 잡고 있다. 즉, 50이 평균을 나타내는 수치니 MPB까지는 통한다고 생각한다. 6선발 체제인 MPB 특성상 선발이 약한 팀은 3선발에서 선발이 강한 팀은 4선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요코하마도 비슷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 2년 6억엔 가량의 오퍼가 있었다고 한다. 2013년 겨울 한신에서 마무리인 오승환에게 2년 9억 원이라는 규모를 제시한 걸 감안하면 양현종이 1에서 2선발 감은 아니고 3에서 4선발 감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MPB에서 평균적인 능력을 갖췄지만 장점인 스태미너를 살려 3에서 4선발 치고 이닝을 길게 끌어줄 용병으로 본 듯하다. 제구력이 65에서 50으로 떨어졌는데 제구력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앞에 로하스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전성기 양현종이면 적당히 코너 던지고 기어 풀면 된다. 앞에 스즈키 세이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능한 최고 구속의 코너를 정확하게 찔러야 한다. 상위 리그로 갈수록 신경 쓸 게 더 많아져 제구가 쉽지 않다. KBO AAA MPB를 거치면서 문제점이 한눈에 보였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MLB에서의 최종본이다. MPB에 비해 팍줄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표에 따라 MPB와 MLB 간의 격차를 반영한 것이고 다르비슈, 다나카, 기쿠치 3명도 감안한 수치다. 일본에서 도미넌스였던 앞에 2명은 1에서 2선발급 S급이라 불리던 기쿠치도 급이 많이 떨어졌다. 제 투표에서 5선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35 구속, 9종에서 40 스태미너 55라고 본다.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기 전에 만든 것으로 개인적으로 짜게 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구속은 올리려면 40까지는 올릴 수는 있다. 스태미너가 살인적인 일정이라도 55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 나머지는 트리플 A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KBO 하위리그에서는 65의 큰 육각형이지만 MLB 상위로 오면 작은 육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것보다 위험한 타입인 걸 설명하고자 한다. 구속은 왜 40을 줬냐? 기어 풀면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김광현도 2020 시즌 300개 정도 던지고 89.9마일이 나왔다. 양현종 2021과 비슷한 투구수에 같은 구속이다. 살인적인 일정의 풀파워 피칭으로 구속이 유지될까? 앞으로 뒤에 나올 보직까지 염두하면 풀시즌 89마일도 버거울 수 있다. 아시아 고트 다르비슈조차 110에서 120개 던지던 MPB 6일 로테이션이 MLB 일정보다 편하다고 했을 정도다. 양현종의 2017 스카우팅 리포트다. 패스트볼 40 커브 40 슬라이더 50 체인지업 40으로 메이저 수준에 미치는 건 슬라이더뿐이다. 그마저도 날카롭긴 한데 불안정적이다는 평가고 나머지는 평가 자체가 좋지 못하다.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노 패스트볼 로케이션이 눈에 띈다. 패스트볼을 50% 이상 던지는 선수한테 노 로케이션은 크다.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 가깝다고 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5선발은 매우 힘들다고 본다. 나머지 9종이 떨어져도 피칭 디자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플러스 9종이 있을 때 얘기다. 즉 9종 최고 평가가 50을 받으면 안 된다. 40을 3개 받았기 때문에 슬라이더만큼은 60을 받아야 가능하다. 류현진이 성공한 건 우연은 아니다. 직구는 50으로 평균 스케일을 받았고 커브는 55 체인지업은 60으로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저인 슬라이더조차 45를 받았다. 김광현도 슬라이더를 60 정도로 평가받았다. KBO에서 80으로 칠 수 있는 선수들이 20 정도씩 깎이게 되는데 KBO에서 두루두루 좋으면 MLB에서 자신만의 무기가 없는 셈이나 다름없다. 정말 선발을 돌려면 탱킹하는 특수한 팀에 가서 팔이 끊어질 것 같고 숨이 멎을 때까지 6점대 이상 각오하고 던지면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조건부가 붙으면 선발이 가능하다 한 것이다. 아마 일반적인 팀에 가면 롱릴리프나 스윙맨 사이 정도다. 탱킹 장군도 약간 모자르고 탱킹 병사 정도 느낌이다. 기아 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에런 브룩스가 오클 볼티에서 탱킹 장군 노릇을 하다 왔는데 5점대 중반의 땅볼 투수여서 그나마 이 정도다. KBO 와서 벌어진 일이 23경기 151.1이닝 승리 기여도 7.16. 게다가 가족 사고로 23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 151이닝을 먹었다. 홈런은 단 4개에 불과하고 3루타는 제로다. 말도 안 되는 뜬땅비 비율이고 띄워도 파플라이 비율이 높다. 상대팀에서 만나면 진짜 개포스가 따로 없었다. 안타깝게 아들이 사고만 아니었어도 30경기 온전하게 뛰었으면 15 양현종도 승리 기여도가 따잇당하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단 한 번도 양현종한테 이런 포스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9이닝당 볼넷도 1.43이라 볼넷도 안 준다. 드는 생각이 얘 상대로 어떻게 나가지? 탱킹 장군을 가볍게 보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브룩스처럼 돌 수 있을까? 누가 칼 들고 협박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나는 브룩스처럼 도는 것은 못하는데 걸 것이다. 볼티모어에서 스트레일리도 탱커로 쓸랬는데 결국 탱커 노릇을 못했다. 보통 10점대 가까이 찍으면 안 쓰는데 진짜 꾸역꾸역 썼었고 2020에 충격적인 성적을 남겼다. 증명해버렸다. 나 볼티모어에서 탱커로 낙점한 남자야. 물론 2년차에 성적 하락이 있었지만 메이저에서부터 구른 여파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나이도 슬슬 체력적으로 하락세가 올라이었다. 반년 정도 쉬고 다시 오니 고작 62.1이닝의 승리기여도 이 가까이 찍는 위용을 과시했다. 메이저 평균 이상은 스태미너 하나뿐인데 스태미너도 종합적으로 50 이상 나올 때 의미가 크지 스태미너만 좋으면 어디 쓰기가 애매한 게 사실이다. 차라리 스태미너가 떨어지고 구속, 구종평가가 높으면 중상위 이상의 팀에서 세컨더리 세던맨 뛸만한데 스태미너 좋은 육각형 선수에 비해다. 롱릴리프 스윙맨이 말이 좋아 마당새 윤활유지 투수 중에 노예나 다름없다. 메이저리그는 선발과 마무리를 제외한 불펜은 쓰고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나쁜 경우가 크다. 보통 포텐 낮은 AAA 리거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굴리는 포지션이다. 비유하자면 좌완 린드블럼이다. 딱 린드블럼이 KBO에서 스태미너가 두드러지게 좋은데 두루두루 좋으면서 특출난 건 딱히 없었다. 린드블럼 보면서 전체적인 체급으로 야구하네 요런 느낌이었다. 전형적인 큰 육각형 우완투수? 메이저 가서 냉정하게 망했는데 이도저도 아니었다. 선발시키자니? 체력만 좋고 구종 특출난 게 없고 불펜시키자니 구속이 엄청난 것도 아니야. 무색무취 가장 애매한 타입이다. 미로키가 로스터 자리에 아깝다고 마이너에 박아버렸다. 그래도 2022 겉으로는 나빠 보이지만 9이닝당 삼진도 10이 넘고 볼넷도 3 정도의 xERA가 4.07이니 마냥 나쁘건 아니고 나름 괜찮았다. 그건 불펜 포함이고 선발은 도저히 쓰지 못할 정도였다. 6점대 갈 때까지 마운드에 올리고 갈수록 5이닝을 못 채웠다. 2021년에 마이너에서 출발해 9이닝당 삼진은 10이 넘고 볼넷은 2.24밖에 안 되고 홈런도 고작 0.86이다. 전형적인 육각형 타입의 성질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적 급격하게 나오는 선수. 2022는 MLB AAA 종합적으로 에이징 커브가 와서 결국 커리어를 마감했다. 그래도 양현종은 좌완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한다. 2021 린드블럼이랑 성적과 비슷해도 막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수요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롱릴리프에서 스윙맨을 잡는 이유다. 물론 롱릴리프나 스윙맨도 로스터에 들은 메이저리거다. 2에서 3년 정도 죽도록 구르겠지만 21년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전성기 양현종이 그래도 마이너다. 그들만의 대투수 잘할 때도 트리플 A도 힘들다. 이런 조롱도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스탯은 스태미너 좋은 상위 마이너리거 AAA 리거 느낌이지만 메이저 로스터에 들 정도의 실력은 갖췄다. 하지만 선발진이나 세던맨 이상의 코어 선수는 아니다.